네, 제가 올해 1월 달에 법률사무소 완봉을 개소한 이후에 성범죄 사건을 진짜 많이 수행하고 있거든요. 또 제 첫 직장도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성범죄 사건들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게, 도대체 이 여자가 어느 정도까지 동의를 해야 이 성관계에 완전하게 동의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인데요. 이게 사실 성범죄도 뭐 성범죄 무고가 많다 이렇게 많이들 또 요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당연히 피해를 당하셔서 고소를 하시거나 신고를 하시는 여성분들이 더 많죠. 무고보다 당연히 실제 범죄가 일어나서 신고를 하는 게 훨씬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에 비해서 무고율이 체감상 높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범죄는 여자 입장에서 고소를 해도 물론 무고죄의 리스크가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얼토당토 않은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은 무고죄로 처벌될 위험조차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까지 여자 입장에서 주장하기는 너무 쉽죠. 어차피 뭐 그 여성이 주장하는 성범죄 피해가 일어난 장소가 뭐 대부분 강간이나 준강간 같은 사건의 경우는 다 실내잖아요, 대부분. 당연히 뭐 거기 CCTV 같은 게 있을 리가 만무하고, 그럼 이제 결국 그 당시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그 여성 피해자와 그 남성의 진술뿐인데, 여성이 여기서 피해를 당했다고 완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일관되게 신빙성이 있게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면, 이거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기가 어려워요. 되게 이게 원래 우리 형사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게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사실 이게 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성범죄 분야에서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그냥 제 생각에는 이게 사실 성범죄라는 게 되게 좀 그런 범죄잖아요. 이게 직접적으로 뭐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그런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범죄만큼이나 혹은 그런 범죄보다 더 크게 체감상 다가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여성의 어떤 육체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인격적인 부분을 말살시키는 좀 그런 아주 악질의 범죄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좀 뭔가 증거가 확실치 않거나 미심쩍더라도 쉽게 배제하는 결정을 하는데 되게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판사님들도 그렇고.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성범죄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범죄고 처벌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문제는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억울한 남성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까지 동의를 해야 정말 이 성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나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남녀가 성관계를 할 때 뭐 대놓고 말로 그렇게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구하고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있을 수도 있으려나? 네.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의 연인 관계에서 성관계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뭐 자연스럽게 분위기 타고, 자연스럽게 뭐
둘 중에 한 명의 집이나 숙박업소, 모텔 이런 곳에 가서 자연스럽게 달아오르니까 성관계로 이어지는데, 이제 나중에 이거를 만약에 무고를 하기로 마음먹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나는 성관계 할 생각이 없었다, 나는 성관계 허락하는 말도 안 했고,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녹음 파일 같은 게 있어서 남성이 녹음을 해서 이렇게 성관계를 하는 소리 같은 게 있어도 우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나는 이 성관계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고, 그냥 다만 뭐 키스나 애무나 이런 스킨십까지는 내가 할 생각이 있었는데 성관계는 허락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 그냥 상식, 법 이런 거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는 뭐 경찰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고, 검사들도 알고, 판사님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고.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 이거를 과연 배척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범죄가 워낙 중대한 범죄이다 보니, 그리고 어떤 사회적 인식이나 시선, 법감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질이 나쁜 범죄이다 보니 이런 범죄의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을 쉽게 탄핵하는 거를, 배제하는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그래서 좀 성범죄 분야에 있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진짜 성관계 하기 전에 뭐 동의 각서라도 받아야 될까요, 하나? 특히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친밀감이 있는 연인 간의 성관계야 뭐 이런 일이 그래도 좀 비교적 덜 발생한다지만은, 소위 말하는 원나잇 이런 관계에서는 진짜 성관계 사전 합의서 뭐 이런 거를 좀 작성을 해야 되나, 나는 그런 생각도 진짜 우스갯소리지만 들고, 가끔 제가 되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 했을 때 정황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합의하에 한 성관계예요. 이건 빼박이야, 빼박. 근데 여성은 계속 자기가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 뭐 무서워서 도저히 저항을 할 수가 없었다, 뭐 맞을까봐 두려워서 그냥 응하는 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건을, 남자를 제가 변호를 하면서 피고인을 변호를 하는 사건을 수행할 때 이런 사건들이 막 이제 유죄가 나오고 이러면은 진짜 막 가끔은 검사랑 판사님한테 막 따지고 싶어요. 아니, 당신들 그러면은 본인들은 성관계 할 때 뭐 동의서 쓰고 하냐고. 당신 성관계 할 때 그거 뭐 합의서 쓰고 해요? 진짜 이렇게 제가 묻고 싶을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불순한 얘기를 잘못했다가는 판사님들한테 큰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이렇게 한번 속마음에 있는 말을 한번 외쳐보는 건데, 제 바람은 이 성범죄 분야가 당연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게 맞고, 실체적 진실을 최대한 가려내서 억울한 피해자나 또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는 억울한 어떤 피고인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이란 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정말 100% 확신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3자 입장에서 아무리 판사님들이 똑똑하셔도 결국은 증거들을 보고 결국은 그냥 판단을 하는 거죠.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지금의 이런 폐해가 좀 줄어들려면 결국 조금 더 원리 원칙대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 형사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좀 더 엄격하게 적용돼서 정말 이 남자가 정말 성범죄를 저지른 게 증명이 확실치 않으면 함부로 유죄 판결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두서없이 말했는데 저도 남자라서 그런지 또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막 제가 맡았던 성범죄 피의자, 피고인, 의뢰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워주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리고 본인들은 진짜 너무 억울한데 성범죄의 전과를 안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어떤 말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남녀 갈등도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좀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좀 너무 피해자 중심적이 아닌 중립적인 위치에서 판단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